오늘 아침 출근길에 안개가 굉장히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 3월 중하순 4월 초중순에는 할당 호수변 남한강변길이 항상 이렇게 안개가 많이 낍니다. 오늘은 교재 5쪽에 나와 있는 행정법의 법 1 가운데 성문법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법 1이라는 것은 우리가 코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소스입니다. 법의 원천, 그 법의 근거, 그러니까 행정법의 법률상 근거는 뭐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법 1에는 리걸 소스에는 성문법원, 즉 리턴 로가 있고 그 다음 불문법원이 있죠. 성문법원을 먼저 보면은 성문법원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헌법 그리고 국제법규, 이건 조약을 말하는 거죠. 조약이나 협약, 국가 간의 협약, 그 다음 법률, 명령, 그 다음 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문법원입니다. 헌법은 뭐 잘 아시는 거고 constitution, 그 다음 이거는 국제협약, 조약 같은 거 말하는 거고,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고, 명령은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이 있죠. 근데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자주 언급되는 긴급 명령 내지는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 언급 많이 되고 있죠. 이것도 중요한 대통령령으로서의 명령입니다. 긴급 명령은 전시 사태에 하는 것이고,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은 요즘과 같은 사태에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요건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긴급 재정 명령은 발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 총리령, 각 부에서 정하는 부령, 이것들이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감사원 규칙, 노동위원회 규칙 같은 경우도 법률이나 명령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다음 자치법규에는 조례 그리고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은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일반 규칙과 그 다음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규칙 같은 것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우리가 앞 시간에 포괄이행 금지에서 봤다시피 국회에서 정할 수 있는 내용을 법률로서 어떤 행정기관에 전부 위임한다든지 아니면 법률이 또 일정 범위를 정하지 않고 명령에다가 모두를 위임한다든지 하는 거, 이런 포괄이임은 금지된다라고 했는데, 자치조례,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법률이 지방자치단체가 그러한 상황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할 때는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이어도 괜찮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5쪽에 나와 있는 판례 두 개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6, 7, 8쪽에 나와 있는 9쪽까지 나와 있는 판례 3개가 우리 행정법률 관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국제법규 어느 정도 효력을 가지고 있는가, 국제법규가 그런 의미에서 판례 두 개를 예시를 해놨습니다. 5페이지 나와 있는 첫 번째 판례와 두 번째 판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례입니다. 첫 번째 판례는 사건 번호가 주석에 나와 있죠. 사건 번호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죠? 2004 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
특이한 사건이죠. 조례의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정하는 조례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 제의를 요구한 경우에 다시 지방자치단체가 재의결합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가 상위 법률에 위반된다, 아니면 국제법규에 위반된다라고 할 때는 그것을 대법원에다가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유일한 단심 재판입니다. 그 사건들이 이 추라는 사건 부호가 붙습니다. 글씨가 굉장히 삐뚤빼뚤한데 S펜으로 노트북 화면에 글씨를 쓰니까 이 글씨가 이렇게 제대로 잘 나오질 않네요. 제가 원래 칠판 글씨 잘 쓰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나중에 대면 강의할 때 칠판 글씨, 멋진 칠판 글씨 보여주겠습니다. 자, 옥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판례입니다. 이 판례를 보는 방법, 그리고 판례를 정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선고연 올릴 사건 번호 이렇게 적고 처음에 당사자 표시를 합니다.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가 있겠죠. 원고는 여기서는 전라북도 교육감입니다. 그리고 피고가 전라북도 의회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여기는 제가 청구 취지를 따로 써드렸는데 보통은 사실관계를 바로 적고 그 다음 쟁점을 적고 그리고 결론을 적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관계부터 볼게요. 2003년 10월 30일 날 여기 XY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보통 이제 원고 피고를 영어로는 플레인티브라고 그러죠. 플레인티브. 피고는 디펜던트입니다. 그죠? 디펜던트. 그런데 이 원고 피고를 P나 D로 표시하게 되면은 나중에 당사자가 아니면은 참고인이 여러 명이 있을 때 A, B, C, D, E, F까지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피고와 헷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P라는 부분도 사실은 정확하게 연결이 되지 않아서 일본에서 일본 법학자들이 원고 표시를 X로 하고 피고 표시를 Y로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라 하는 게 비교적 편리합니다. 그래서 저도 원고를 X로 표시하고 피고를 Y로 표시하기로 하겠습니다. 2003년 10월 30일 날 피고가 어디죠? 전라북도 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그 조례안을 의결해가지고 교육감한테 이송을 했습니다. 교육감 공포해라. 그 내용이 뭐냐면은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혹은 우수 농산물을 초중고 학교 급식에 사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이 초중고 학교 급식에서 이러한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식재료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전라북도 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교육 관련 내용이죠. 그래서 교육감한테 보낸 겁니다. 의결한 건 참 취지는 굉장히 좋죠. 초중고등학생들 급식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특히 지방자치단체니까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가지고 급식을 만들어라.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 부분 일부를 비용을 지원하겠다라고 전라북도 의회에서 의결한 겁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이 예산상 고려가 아마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쟁이 생긴 이유가. 그러니까 11월 14일 날 교육감이 이것은 관세 및 무역 일반 협정이라는 GATT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GATT의 3조 1항, 3조 4호의 3조 4항에 위반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이 관세무역 일반협정은 관세를 댈 수 있는 대로 물리지 않고 국가 간에 서로 물자의 교류가 원활하게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 상품을 국내 상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국인 대우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입 상품을 국내 상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이 가트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전라북도 의회가 만든 이 우수 농산물의 초중고 학교 급식에 사용하는 경우에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국내 상품을 중국산 급식 자재의 수입 상품보다 우대한다는 거니까 이것은 가트 규정에 위반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감이 대의 요구를 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에서는 12월 16일 날 다시 재의결했습니다. 원안 그대로 재의결했습니다. 그러자 교육감은 이 학교급식 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소를 대법원에 제기한 것입니다. 이 쟁점은 아까 말씀드린 이 가트 규정에 이 내용이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은 이 가트와 관련된 그 국제협약은 WTO 협정이라고 있습니다. 예. WTO 협정의 부속서에 나와 있는 DSU라는 부속서가 있는데, 이 부속서, 정부 조달에 관한 협정, 이 부속서, 그리고 정부 조달에 관한 협정에 부속되어 있는 분쟁 해결 방식에 관한 협정의 조항에 WTO에서만 분쟁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내 법원에서 이 사안을 다룰 수가 없다. 라는 것이 또 하나의 쟁점입니다. 그래서 재판 관할권 위반이다 하는 게 하나의 쟁점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가서 가트 규정에 위반된 거 아니냐 하는 두 가지 쟁점이 있었던 것이죠. 이 첫 번째 판결의 결론은 재판 관할권 위반, 즉 국내 법원에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국내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 두 번째는 실질적 내용으로 봐서 가트 협정에 위반되느냐라고 하니까 전라북도 의회에서는 안전성, 그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적 판단이기 때문에 이 내국인 대우 원칙 위반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수입 상품을 국내 상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결과로 되어서 이 가트 규정에 위배된다라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즉, 이 행정사건의 법률적 근거로서는 국제법규가 사용될 수 있고, 그 국제법규의 내용까지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판례 보겠습니다. 반덤핑 관세 부과 처분 취소입니다. 반덤핑 관세 부과 취소. 행정사건이니까 두죠. 행정사건 상고심. 당사자 원고가 상하이 ASA 타일 주식회사입니다. 세라믹 주식회사고, 피고는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나라의 무역위원회가 이 상하이 타일 주식회사에서 수출하는 타일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타일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덤핑을 쳐서 수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라고 하는 진정이 제기돼서 반덤핑 행위를 조사를 한 것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반덤핑률이 37.4%이고 국내 산업에 피해를 끼치는 율이 29.41%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무역위원회는 5년간 29.41%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규칙을 공포했습니다. 그러자 이 상하이 타일 회사가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반덤핑 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 반덤핑 관세는 우리나라 타일 가격이 만약에 150원이라면은 150원에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 상하이 회사가 100원에 덤핑을 쳐서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타일이 전혀 안 팔리겠죠. 그래서 29.41%
관세를 한 30%, 30원 더 붙여서 130원으로 해서 국내에 유통되도록 처리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 타일이 아무래도 품질이 더 좋을 테니까 이 정도 가격의 차이가 나도 국내 산업에 끼치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거죠.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무역위원회의 조사 내용, 이 덤핑률 조사하고 국내 산업 피해율 조사하고 한 것들이 위법한 내용이 있다라는 부분과, 두 번째는 이 가트 관세 및 무역 일반 협정, 가트 6조 이행협정이라는 국제협정이 있는데 이 내용에 위반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론은 무역위원회 조사 내용은 적법했고, 그 다음에 가트 6조 이행협정은 국가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정하는 내용이고, 따라서 이 가트 6조 이행협정의 위반 여부는 WTO 세계무역기구에서 해결돼야 되는데, 이 WTO 6조 이행협정을 위반했다는 문제는 국가 간의 권리 의무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인, 즉 개인이나 사기업이 이 협정 위반을 이유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이 행정사건인 반덤핑 관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건에서 국제협정, 국제법규의 위반을 이유로 한 주장을 할 수 있고, 즉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는 거죠. 법원이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판례하고는 달리 이 가트 6조 이행협정은 사인이 국내 법원에 그 협정 위반을 이유로 제소할 수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7, 8, 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즉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대해서 대법원 2015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대로 당사자, 사실관계, 쟁점, 결론 이런 식으로 조사, 정리해서 자필 수기로 작성하고 스캔해서 과제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 캠퍼스의 과제 부분에 제가 그 내용을 기재를 해 놓겠습니다.